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천체에 대해서 이제 처음 공부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전공을 선택할 때 나 우주과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에 선생님이 대학교를 가려던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우주과학에 대한 기반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냥 기초과학을 공부하는 물리학과를 가자라고 선택을 했어. 사실 그것도 현실을 좀 외면한 꿈을 쫓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물리학자가 될 만한 역량도 좀 모자랐지만 특히 이제 이 케플러나 허블 망원경을 개발한 유명한 그 허블이라는 과학자처럼 천체와 물리를 접목할 만한 그런 자신도 없었거든. 자, 하지만 그때 천체에 대한 그 호기심과 정말 열정은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 이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우주과학에 대해서 꽤 관심이 많죠. 지금은 과학이 매우 발달했지만 그 옛날에 이제 오늘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알아낸 방법을 이제 배울 건데 정말 그 옛날에 기술도 부족하고 최신 장비도 없던 시절에 정말 호기심과 아이디어만 가지고 지구의 크기를 알아낸 이 방법을 찬찬히 공부하다 보면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 모두 느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의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을 이제부터 배우도록 합시다. 특정 원리가 뭐냐?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라는 걸 이용해서 측정했어요. 자, 수학적인 어떤 도형의 이해가 있어야 돼. 가정은 뭐냐? 지구는 완전한 구형, 동그란 공처럼 생겼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리고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가정을 하고 측정한 방법이다.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의 우물이라는 두 장소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저런 실험치가 제대로 된 결과를 내려면 값이 크면 클수록 오차가 작겠죠. 자, 일단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라는 위치를 잡았나 봐. 자, 그랬을 때 지구는 동그랗고 햇빛은 평행하게 모든 지역에 온다. 그러므로 시에네의 우물에는 그림자가 안 생기는 시간에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지점에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 생각했다 이거죠. 그러면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자, 그 사실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햇빛이 지구에 있는 나한테 어떻게 오는지 한번 그려보자 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시켜보면, 자, 보세요. 지구는 적도를 0도로 하고 위도가 90도까지 이제 분할을 해서 우리가 위치를, 각도를 가지고 잡죠. 그때 지구는 사실 태양하고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북반구 중간쯤에 살고 있는 나한테 햇빛이 어떻게 비추는가 한번 그려봐라 라고 선생님이 시키면 학생들이 막 갑자기 자신감을 잃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우왕좌왕 하는 와중에 미술 시간에 그리던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지금 너네도 한번 상상해봐. 자, 어떻게 그렸는지 자기가 생각하는 거와 선생님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그리는 그림을 보여줄게. 비교해보세요. 자, 적도로부터 위도 알파 지역에 내가 살고 있다면 저런 식으로 서 있겠죠. 대부분이 이렇게 그려요. 선생님이 가르쳐온 그 역사를 통해서 선생님이 통계를 내보면 거의 90% 이상이 저렇게 그립니다. 맞는 그림은 뭐냐? 바로 저 그림입니다. 왜 햇살처럼 퍼지지 않고 태양이 저렇게 오죠? 지금 우리가 너무 작은 공간에 지구와 나와 태양을 담아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태양은 너무나 멀리 있어요. 너무나 멀리서 사방팔방으로 태양 광선을 전파하긴 하지만 지구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은 한쪽 방향에서 멀리서 오는 빛일 뿐이야. 그래서 태양이 있는 쪽에서 평행하게 우리한테 도달한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보통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스스로 그려보고 하는데 저런 곳에서 오류가 생기면 전혀 결과가 달라져 버리지. 자, 그래서 태양은 엄청 멀리서 지구한테 평행하게 온다. 그런 것들을 다 가정해서 에라토스테네스는 두 지점,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진, 저기 벌써 925km야.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보통 500km라고 하거든.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는 부산보다도 2배 정도 되는 거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거지. 지구가 엄청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렇게 시에네는 그림자가 안 생기는 시점에 알렉산드리아는 그림자가 다르게 생기겠다. CNA 바로 옆에서 하면 실험이 잘 안 되겠죠?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실험을 해야만 실험의 결과가 제대로 된 값이 나오겠다. 자, 이렇게 925km 떨어진 곳을 정해서 실험한 거죠. 자, 그랬더니 그때 자, 이제 태양이 평행하게 오는 그림으로 조금 돌려서 선생님이 보여줄게. 7.2도라고 나온 게 뭐냐면 그림자와 막대 끝을 이었을 때 생기는 각도를 측정한 거야. 왜? 수학적으로 저 막대 끝에 햇빛이 지나가면서 만드는 저 각도 7.2도는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를 지구 중심에서 이었을 때 생기는 부채꼴의 중심각과 같을 것이다 라는 수학적 원리를 생각해서 설계한 거죠. 두 선이 평행선일 때 그 평행선을 지나가는 직선이 만드는 각 A와 각 B는 엇각이라고 하는데 엇각의 크기가 같다는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보면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측정한 저 7.2도는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를 지구 중심에서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부채꼴의 중심각 세타와 같다. 자, 그래서 이 7.2도와 세타가 이제 같다면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도형의 원리에서 이제 지구를 뜻하는 원을 그려놓고 각 세타 대 360도는 부채꼴 대 전체 원을 지금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세타 대 360도는 뭐와 같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L과 이 원의 전체 원주 2πr과 등식으로 놓을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뭐예요? 2πr 값을 알아도 돼. 전체 지구의 둘레가 2πr이죠. 또는 여기서 지구의 반지름 라지 R 값을 알아내자 하면은 식을 반지름 R 값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비례식 풀 때 바깥쪽의 곱은 안쪽에 있는 값의 곱과 같다라고 했을 때 바깥쪽의 곱은 2πr 곱하기 세타는 360L과 등식이다. 이렇게 해놓고 풀면 R 값이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R은 즉 지구의 반지름 라지 R은 저렇게 구하면 되는데 그때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또 측정해야 될 게 뭐예요? 저 부채꼴의 중심각을 측정하면 되는데 그림 아까 봤죠? 그 알렉산드리아에 막대를 꽂았을 때 그림자와 막대 끝을 연결한 각을 가지고 측정하면 저렇게 계산이 나오겠다 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이 방법을 가지고 지구의 반지름을 알아냈어.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죠.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주 옛날에 지구의 크기를 알아냈다. 이런 열정을 우리가 느껴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따라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지구 모형을 가지고 그대로 실현해내는 과정이 이제 저런 식으로 나와. 자, 지구 모형을 가지고 보면 햇빛이 오른쪽에서 평행하게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림자가 안 생기는 지역이 A 지점이고 B는 그림자가 생기겠죠. A 지점에 그림자가 안 생기도록 광선을 조절하면 될 거야. 자, 저럴 때는 햇빛이 만약 오른쪽에서 온다면 A에도 그림자 생기고 B에도 그림자가 생길 텐데 두 각도의 차이를 구해도 사실 저 중심각이 나와. 또는 농구공의 크기를 측정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랬을 때도 똑같이 그림자가 생기는 곳에 막대 끝의 각도를 재고 A와 B 사이의 거리를 재고 해서 계산을 하면 농구공의 반지름이 나오겠다. 똑같은 원리죠. 이렇게 다양한 실험 방법들이 에라토스테네스가 한 방법을 그대로 재현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구 모형이나 농구공 말고 실제로 지도만 보고서도 진짜 지구의 반지름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 자, 제목이 뭐냐? 위도차를 이용한 지구 크기 측정. 위도차? 자, 읽어볼게. 경도가 같은 두 지점의 위도차는 경도가 뭐예요? 세로선이죠? 이게 같은 세로선이어야 오차가 좀 적어. 어떤 지점 두 개를 지정하는데 이게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있는 두 지점보다는 같은 경도상에 있는 두 지점을 정해서 그냥 편하게 지도상에 나타난 위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제 조금 발전된 아이디어예요.
자, 그래서 경도가 같은 두 지점의 위도차는 두 지점이 만들어내는 그 부채꼴 있죠?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같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비례식을 세워 구하자라는 게 원리예요. 자, 그럼 측정값이 뭐냐? 여기서도 두 가지 값만 알면 돼요. 자, 경도가 같은 두 지점의 위도차, 지금 속초하고 대구가 같은 경도상의 수직으로 있죠? 그래서 속초와 대구 두 지점을 정했어. 그랬더니 위도차가 중심각이 될 것이고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250km는 호의 길이가 될 것이고 이렇단 말이야.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저 두 지점 A, B가 만드는 부채꼴의 중심각 세타를 알아내는 게 목적이잖아. 저 구를 자르는 가운데 선을 적도라고 본다면 적도를 중심으로 A의 위도에서 B의 위도 값을 뺀 값이 바로 저 부채꼴의 중심각이 되겠죠. 그래서 위도차만 알면 에라토스테네스처럼 실험하지 않아도 두 지점이 만드는 부채꼴의 중심각을 우린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A, B 사이의 거리 L 값만 알면 우린 계산할 수 있잖아. 이렇게 위도차를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자. 지금 속초하고 대구 말고 이제 요것도 두 지점의 위도차랑 거리만 보면 지도에서 우리는 지구의 반지름을 알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서울과 광주는 위도가 37.5도고 35.1도니까 요 두 값의 차이를 구하면 저 두 지점이 만들어내는 부채꼴의 중심각이 되고, 그럼 거리를 L로 잡고, 저기 나왔네. 280km잖아. 거리가. 그걸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차가 2.4도래. 그래서 계산하면, 알고 싶은 사람은 지금 잠깐 이걸 정제시키고 계산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실제로 지구의 반지름을 가르쳐 줄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이제 저 그림까지 보여줬는데, 중심각은 위도차로 구하고 호의 길이는 두 지점 간의 거리를 가지고 계산하면,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에라토스테네스에서 비례식 세웠던 거 있죠? 2파이R 대 360도는 L 대 세타. 비례식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정해도 돼요. 세타 대 360은 L 대 2파이R.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도 되고, 저렇게 2파이R 대 360은 거리 대 중심각 해도 되고. 그래서 구한 R 값이 어떻게 되느냐? 값이 나오는데,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 반지름의 크기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떤 값을 알아냈다라는 것만 알아내고, 자, 실제 지구의 반지름과 똑같았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자, 아주 옛날에 아주 신박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저렇게 알아냈는데, 실제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킬로미터다. 근데 이런 건 안 외워도 돼.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반지름을 구해냈죠? 그럼 반지름은 적도 쪽이 약 6,378km, 극 쪽이 6,357km, 이제 이래요, 실제는. 그럼 적도 쪽이 조금 길죠? 그럼 뭐야? 지구 중심으로부터 적도 쪽의 반지름이 극 쪽의 반지름보다 더 크다. 이거 무슨 얘기지? 적도 쪽이 더 뚱뚱한 배불뚝이 모양의,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배불뚝이 모양의 통통한 구다. 지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적도 쪽이 약간 부푼 타원 모양이다. 자, 이건 뭘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쪽에 힘을 받은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본인이 한번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다면 뭐 서울과 광주 값을 줬죠. 그리고 속초와 대구 값도 줬죠. 이거 가지고 지구의 반지름을 구했을 때 실제 지구 반지름과 비교해보면 더 재밌겠죠. 자, 이런 수치는 뭐 구체적으로 꼭 외워야 되는 값도 아니기 때문에, 자, 과학은 뭐야? 원리를 배우는 거죠.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떤 최신의 기계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그 옛날에 저런 방법으로 지구의 크기를 구했다. 정말 수학적 원리와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알아낸 방법이다.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목적이지 저 수치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알아낸 값을 재미삼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자, 지구의 운동으로 본 현상이 있는데 별의 일주 운동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본 소감이 어떤가요? 정신없이 방향을 가르쳐 주긴 하는데 외우지 않는 한은 저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걸 저 모든 방향에서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는 없어요. 천체를 공부할 때는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그래서 상상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될 용어가 뭐냐? 겉보기 운동이라고 있어요. 겉보기 운동은 움직이는 자동차 안에서 보면 풍경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자, 그런 것처럼 자전과 공전을 하는 지구에서 고정된 천체를 보았을 때 나타나는 상대적인 운동을 천체의 겉보기 운동이라고 한다. 별의 운동은 겉보기 운동이야. 실제로 운동하는 애는 누구예요? 지구에 있는 내가 움직이면서 가만히 있는 별이 도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관찰한 게 별의 운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구 자전의 현상을 지금부터 배울 건데, 자, 그래서 지구의 자전은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도는 운동이 지구의 자전인데, 지구 자전의 현상은 뭐냐? 별의 운동이 나타난다. 태양의 운동이 나타난다. 근데 그거는 내가 지구와 같이 움직이면서 관측하기 때문에 보이는 겉보기 운동이다. 그거에 의해서 보이는 현상을 보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지구가 자전축에 이게 꽂혀 있는 그림이 있죠. 자전축 위쪽이 북쪽이고 땅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땅이다. 자,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해. 서쪽과 동쪽은 어디를 바라보고 우리가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느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서에서 동으로 돈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동에서 서로 돈다 라고 그 부연 설명도 같이 짝을 지어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구에 살지만 모든 별의 움직임과 모든 관찰되는 것들을 설명하기 좋게 우리가 가상으로 만든 구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구다, 우주에 있는 구다 해서 천구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중심으로 만든 관측하기 위한 구기 때문에 방향을 지구의 북쪽, 지구의 동쪽, 지구의 서쪽 하고 똑같이 방향을 맞춰서 천구의 북쪽, 천구의 동쪽, 천구의 서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멀리서 지구와 우주를 관찰하면서 저 안에서 지구는 어떻게 움직이고 쟤네가 보는 겉보기 운동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멀리서 관조하는 멀리서 감상하는 그런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걸 천구에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의 자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했는데 천구 그림 봅시다. 천구 안에 지구에 보니까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하는 방향이 화살표로 나와 있죠. 그러면서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다 써 있어. 그럼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면서 자기가 도는 걸 모르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움직인다고 느낀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겠니? 자기를 중심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별자리가 동에서 서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천구를 밖에서 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본단 말이야. 그럼 지구의 운동 방향은 반시계 방향일 때 별의 운동, 이걸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니까 별의 일주 운동이라고 그래요. 겉보기 운동이겠죠? 저 별의 일주 운동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별의 일주 운동은 시계 방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시계 방향의 별의 일주 운동을 천구에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동영상에서 우주의 관찰자가 보는 운동과 지구에 서 있는 저 관찰자가 느끼는 운동 방향과는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처음에 나왔죠. 자, 그럼 이 천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저 일주 운동을 반대편에서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낄까? 요걸 선생님이 직접 회전하는 걸 돌려가면서 보여줄 건데 선생님이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날 거야. 짜잔! 자, 그런데 뒤돌아서서 너네가 보는 관점으로 저 별의 일주 운동을 표현할게요. 자, 시계 방향으로 별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처럼 관찰된다. 왜?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선생님이 너네처럼 이 화면을 같은 방향에서 보는 것처럼 서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별의 일주 운동을 계속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구에서 천구를 바라보는, 너네를 바라보는 입장으로 이제 뒤를 돌아볼게요. 자, 그랬을 때 나는 계속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너네를 향해서 회전을 했어.
자, 나는 계속 시계 방향인데 너네는 이게 어떻게 보이니?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느껴지죠?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왜? 반대로 내가 돌았으니까. 오는 동을 반대로 보면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이 동영상 처음에 그런 말이 나왔죠. 관찰자의 방향에 따라서 보는 운동이 방향이 다르다. 지금 별의 일주 운동이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했는데 반대 방향에서 지구에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일주 운동하는 거를 안에서 보면 저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보인다라는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꼭 또 짚고 넘어가야만 방향에 대해서 혼동이 없을 지식 하나를 알려주겠습니다. 천구 안에 있는 지구에서 어느 방향에서 이 겉보기 운동을 관찰하느냐. 이제 관찰하는 그림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저 천구 안에 있는 지구의 저 관찰자를 보세요. 저 사람이 천구를 바라볼 때 또 동서남북 따로따로 네 가지 방향을 바라보면 같은 한 가지 운동도 여러 가지 형태로 관찰이 돼요. 그래서 이 천구에서 우리가 이제 우주의 그 하나님처럼 저 천구를 보고 있잖아. 그럼 그 운동을 저 사람이 안에서 볼 때 남쪽 하늘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이 관찰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북쪽으로 뒤돌아서서 관찰하면 그게 또 반대 방향으로 관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관찰자, 저 지구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은 남쪽을 바라볼 때랑 북쪽을 바라볼 때랑 동쪽, 서쪽을 바라볼 때랑 자기가 서 있는 땅의 동서남북으로 보통 표현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야. 관찰하는 그 결과를 나타낼 때는. 그래서 여기서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저 관찰자가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북극성을 바라보면 북극성 있는 쪽이 북쪽 하늘, 반대로 돌아서서 반대쪽을 바라보면 남쪽 하늘, 그 다음에 북극성을 바라보면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이건 배웠지만 보통은 모든 어떤 그 천체의 운동을 남중하고 우리 하늘에 높이 떠 있는 때를 관찰하기 때문에 남쪽을 바라보는 관찰 방법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나의 오른쪽이 무슨 쪽이야? 서쪽이 되고 왼쪽이 동쪽이 되는 거야. 땅을 등지고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관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달이나 별이나 어떤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하늘 높이 남쪽 하늘에 높이 떴다라고 관찰할 때는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으로 표현돼요. 왜? 북극성과 북쪽 땅을 등지고 관찰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반대로 돌아서서 봐봐. 북극성을 바라보면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죠. 근데 우리는 모든 그 천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관찰할 때 북극성 쪽을 바라보고 관찰할 때보다 북반구에서는 남쪽 하늘에 높이 떠서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때가 많다. 그래서 관찰할 때 남중했다라는 말과 같이 표현될 때는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일 때가 있다. 자, 이걸 외우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해를 했으면 내가 지구의 움직임과 같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천구 안에서 바라보는 것을 상상하는 것을 항상 연습하라. 이게 오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별의 일주 운동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거는 바로 지구에서 본 천구에 나타난 별의 일주 운동이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지구에서 하늘을 관찰하는 그림이에요. 지금 북극성이 있으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표현한 그림이죠. 자, 그랬을 때 왼쪽은 서쪽 하늘이겠고 오른쪽은 동쪽 땅의 동쪽 하늘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천구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를 뒤집어서 이제 위에서 보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반대 방향에서 관찰하면 회전이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 왼쪽에 지구에서 본 천구는 반시계 방향 운동이었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보면 천구에서 관찰할 때 별의 일주 운동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관찰된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우리 모두 저 안에 있는 관찰자나 너네들이나 우리 모두 우주에서 천체를 관찰하는 그런 그림을 표현한 거야. 자, 이렇게 자전에 의한 현상은 낮과 밤이 반복된다. 별의 일주 운동이 나타난다. 태양도 똑같이 별처럼 일주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관찰되겠죠. 자, 그래서 별의 일주 운동은 별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며 동에서 서로 회전하는 운동이다. 겉보기 운동이죠.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별이 동에서 서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 3번.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별의 일주 운동을 동서남북으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자, 관측 방향에 따라서
별의 일주운동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북반구의 어느 위치에 관찰자를 놓고, 왜 북반구에 인구가 많잖아. 그래서 북반구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스듬히 지구가 기울어 있는 그림을 가지고 북극성을 가지고 북쪽을 표시하고 동서남북을 표시했습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자전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별의 일주운동이라고 이름을 짓고, 자, 동쪽, 서쪽 이렇게 방향 따라서 단면만 보고 관찰하는 별의 일주운동을 표현한 거야. 자, 저거를 이제 실험 그 동영상에서 봤듯이 서쪽 하늘 어떻게, 남쪽 하늘 어떻게, 이거를 외우고 싶은 사람은 뭐 외워도 좋지만 과학의 원리, 천체의 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표현되겠다. 이런 거를 상상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그 시각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저 운동을 표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저 그림을 중심으로 별의 일주운동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해. 그러면 자기가 움직이는 줄 모르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시계 방향으로, 즉 지구자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우리가 지금 보는 방향에서 저 관찰자가 남쪽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지금 남쪽 하늘 보이잖아. 남쪽 하늘을 바라볼 때 시계 방향으로 별이 도는 것처럼 느껴진다. 자, 그런데 이 천구에서 우리가 보는 것도 시계 방향이고, 저 지구 안에 있는 관찰자가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느끼는 별의 일주운동과 태양의 일주운동도 시계 방향인데, 이거를 뒤를 돌아서서 북쪽 하늘과 북극성을 바라보고 이거를 보면 반대 방향, 즉 반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정리됐죠? 자, 그래서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면 별들이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 사람이 남쪽 하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천구에서 그 별의 일주운동을 말할 때, 이게 다 시계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안에 있는 관찰자가 북쪽 하늘, 북극성을 바라보면 회전 방향이 바뀌면서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이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반시계로 도는 것처럼 느끼고,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거를 연관성을 다 잊어버리고 문제에 북극성과 북쪽 하늘이 나타났어. 그래놓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별이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별의 일주운동 방향을 표현하라 그러면, 아,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관찰하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느껴지겠다라는 걸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알면 안 된다 이거죠. 왜? 남쪽을 바라볼 때 남쪽 하늘에 있는 별들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별의 일주운동 방향이고, 북극성을 바라볼 때는 그거를 반대로 바라본 거야. 그래서 북극성을 바라볼 때 별의 일주운동이 지구 자전처럼 반시계 방향인 거예요. 이거를 연속적으로 자기가 원리를 파악해서 이해한 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북극성 중심으로 별의 일주운동 방향을 표현하라 그러면, 아, 지구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면서 보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겠다라고 잘못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를 꼭 연관성 있게 차근차근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북반구에서 관찰자가 동서남북을 관찰하면, 자, 첫 번째로 남쪽 하늘은 별의 일주운동이 시계 방향으로 관찰되고, 서쪽 하늘은 저렇게 표현되고, 동쪽 하늘은 서쪽을 또 반대편으로 본 거니까 서쪽 하늘을 뒤집은 것처럼 반대로 관찰되고, 북극성이 있는 북쪽 하늘은 남쪽의 반대 방향처럼 관찰된다. 그래서 남쪽과 서쪽이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저 관찰자나 선생님이나 너네가 보는 시각하고 똑같죠? 그러면 먼저 저 남쪽과 서쪽을 먼저 보이는 대로 이해를 하면 동쪽과 북쪽은 그걸 반대로 돌아서서 본 것이니까 반대로 표현되면 되겠다. 이렇게 골라내거나 이해하는 게 가장 원칙적이고 원리를 파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 동서남북에서 관찰되는 일주운동은 선생님도 이걸 전혀 외우지 못해요. 저 그림을 가지고 지구가 반시계로 자전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을 그냥 차근차근 그려가면서 그때그때 파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꼭 외워보세요. 자, 이런 걸 물어볼 때 시험지 어딘가에
저 천구에서 지구의 자전과 별의 일주운동을 나타낸 그림이 있을 거야. 그러면 저 그림 안에 너네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찾아내면 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게 있잖아. 이런 그림 봐봐. 아까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그림하고 뭔가 보는 각도를 달리 표현했어요. 저거 보세요. 지구가 반시계로 자전을 하면서 별이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느껴져야 될 텐데 저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아니 별의 일주운동이 또 반시계 운동처럼 된다는 뜻이네. 하지만 저거를 저 관찰자가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시계 방향으로 보일 거야. 그런데 우리가 봤던 그림하고 또 뭔가 방향을 반대로 표현하니까 저 그림만 봐서는 별의 일주운동이 반시계 운동처럼 표현되죠. 자, 그래서 저런 거에 속지 말고 원칙적으로 자기가 한번 그려보고 이해하고 터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구자전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작은 사실 하나만 부가적으로 추가하자면 1시간에 몇 도를 돌아가느냐 요거 정도를 이제 기억하면 되는데 자, 이 그림을 보니까 북쪽 하늘 별의 일주운동 3시간 동안 뭐 이렇게 제목이 나왔어. 그러면 일주운동을 1시간에 몇 도를 돌아가냐라고 묻는다면 이 정도는 스스로 계산하면 좋겠죠. 24시간 동안 360도 한 바퀴를 회전하는 거니까 1시간 동안 도는 각도가 얼마냐? 잘 못 외우겠다면 그냥 그때그때 원리를 생각해서 계산하면 돼요. 24시간 동안 360도를 회전하므로 360도를 24시간으로 나누자. 그러면 1시간당 15도를 회전한다. 누가? 별의 일주운동이. 이건 사실 지구의 자전 각도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아까 지구 자전의 그 현상이 뭐라고 그랬지? 태양의 일주운동도 있었죠. 그럼 태양의 일주운동은 1시간에 몇 도냐? 그러면 저렇게 똑같이 15도다 라고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시간 동안 돌았다. 그러면 저 북극성이 돌아가는 것처럼 관찰되는 각도는 얼마로 표현되겠느냐? 45도다. 자, 이건 진짜 사진이야. 아까는 그림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사진이야.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의 일주운동을 1시간 동안 표현한 사진입니다. 지금 우리 휴대폰 카메라에서도 저게 기능이 되는지는 선생님이 안 해봤지만 수동 카메라는 셔터를 딱 누르면 찰칵 하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빛에 들어오면서 영상이 담기는 거잖아. 근데 밤에는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셔터를 오랫동안 열어놔요. 그래서 셔터를 탁 누르면 찰칵하고 열려. 그리고 안 닫혀.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만약 찍겠다 그러면 3시간 동안 이거를 열어두는 거야. 그리고 3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셔터를 딱 누르면 철커덕하고 카메라 셔터가 닫혀요. 그러면 3시간 동안 밤에 약한 불빛이 오랫동안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사진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별의 일주운동이 저렇게 호를 그리면서 별의 움직임이 찍힌다. 그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유사한 문제인데 북두칠성 해놓고 뭐 각각 기호가 있는데 저 P가 뭘까요? 북극성이지.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돌아가는 것처럼 일주운동이 관찰되겠죠? 그때 세타가 얼마냐? 저기 위에 제목에 2시간 동안 이랬으니까 1시간에 15도씩 2시간은 30도를 돌아가는 것처럼 관찰될 것이다. 이 그림도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19시에 저 자리에 있었는데 21시면 몇 시간 후에요? 2시간 동안 30도로 움직여서 자, 근데 방향을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관찰된다. 북극성을 바라보고 오른쪽은 동쪽 땅, 그래서 동쪽 하늘, 왼쪽은 북극성을 바라보고 왼쪽 땅에 있는 하늘이니까 서쪽 하늘 방향이다.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을 동영상을 먼저 보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지구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구 공전은 1년에 360도를 도는 거잖아. 그렇게 지구가 태양 주변을 천천히 돌면서 보이는 겉보기 현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제목은 서쪽 하늘을 관찰한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영상이 선생님이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자세한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지구의 공전은 뭐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도는 운동. 반시계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1년에 한 바퀴를 도는 거기 때문에 360도 나누기 365일. 이렇게 하면 대략 하루에 1도씩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1번 공전에 의한 현상. 태양의 연주 운동. 자, 연주 운동은 뭐냐면 아까 별의 일주 운동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했으므로 연주 운동은 뭘까요? 1년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이다. 그래서 연주 운동이고 이 영상에서 봤듯이 태양이 돌아가는 것처럼 관찰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태양을 기준으로 보면 별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현상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연주운동 또는 별의 연주운동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 자, 그런데 이거를 태양의 연주운동과 계절별 별자리 변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왜냐면 아무래도 별자리는 멀리 있다는 건 우리가 알죠. 자,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별이 움직인다라고 하기보다는 별자리가 계절별로 천천히 위치가 변화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험 영상에서 본 거를 태양이 연주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별은 매일 계절별로 별자리가 위치가 변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공전에 의한 현상을 두 가지로 태양의 연주 운동, 계절별 별자리 변화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이제 보면 2번 태양의 연주 운동은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하루에 1도씩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여 1년 후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3번 계절별 별자리 변화. 지구가 공전하며 태양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지구에서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자,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동영상에서 지구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을 이제 별자리 가지고 보여줬죠. 자, 제목이 근데 해가 진 후에 관측한 서쪽 하늘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태양을 중심으로 관측된 변화다 했는데 일단 매일매일의 변화는 하루 동안 나타나는 게 일주운동이었잖아. 그럼 이거는 매일매일 변했다. 그럼 얼마 동안? 1년 동안 변하는 거를 며칠 동안 관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변화를 관측할 때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관찰하는 게 좋겠죠. 자, 이래서 지구 공전으로 인한 현상을 나타낼 때는 매일매일 관찰했다. 이러면 공전을 관측한 것이다. 이거를 함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까 이제 서쪽에서 관찰한 것이다 했는데 그럼 동쪽 서쪽을 다시 봅시다. 지금 이 모든 그림은 나를 기준으로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다. 왜냐하면 북극성을 본 게 아니죠. 북극성은 반대편에 있을 거야. 남중하는, 즉 머리 꼭대기에 별들이 쭉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남쪽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럼 남쪽 하늘을 보고 북쪽 하늘을 뒤로 등지고 관찰했다. 이럴 때는 오른쪽이 서쪽이고 왼쪽이 동쪽이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 그래서 해가 지자마자 같은 시간에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이 지자마자 봤는데 어제는 저쪽에 있었는데 오늘은 위치가 달라졌네? 자, 그러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변했다라고 얘기하려면 동쪽, 서쪽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관찰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저 그림에서 오리온 자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다.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치가 변했다라고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매일 일몰을 딱 했을 때 이 사람이 봤을 때 나타나는 별자리가 오리온 자리였던 거야. 자,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이게 뭐야? 태양의 위치가 지금 맨 아래쪽에 땅으로 딱 떨어지자마자 해가 지는 서쪽 하늘을 관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쪽 하늘을 봤다 이 소리야. 근데 지금 별자리를 보면서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태양이 매일매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별자리가 저렇게 변했죠. 이것을 별자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가는 게 관찰됐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별자리가 만약 어떤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아래쪽에 보라색 화살표가 뭐예요? 태양이 이동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자. 그래서 태양이 만약 별자리 사이를 이렇게 이동했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서쪽 하늘에서 동쪽 하늘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한 거다. 그래서 이 같은 관찰한 결과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이 움직였다고 본다면 이거를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하자. 그리고 별자리가 움직이는 것처럼도 생각이 되네. 그래서 이거는 1년 동안 관찰했더니 봄에는 어느 별자리가, 가을에는 어느 별자리가 보이고 별자리가 이동해 가더라. 그래서 별자리의 계절별 변화. 자, 두 가지로 표현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른쪽 그림은 뭐냐? 이제 다른 별자리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야. 며칠 사이로 쭉 관찰을 했더니 태양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별자리가 저 방향으로 이동한 것일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고, 오른쪽 그림은 별자리를 기준으로 하면 별자리가 지금 가만히 있죠. 근데 태양이 3개가 지금 써 있죠. 1일, 15일, 30일. 그럼 태양이 저런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자. 즉 같은 관찰 결과를 태양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별자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이런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북반구에서 관측한 별자리라는 이제 그림도 보면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북극성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북극성을 기준으로 방향을 얘기해 왔죠. 근데 이런 별자리나 태양을 관측하거나 할 때는 남중하는, 남쪽에 높이 뜨는 이걸 가지고 기준 삼아서 하기 때문에 남쪽을 보고 별자리를 관측한 그림이고,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인 그림이다. 자, 지금 참고로 이 그림을 왜 집어넣냐면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나오겠지만 달을 관찰할 때도 남쪽에 보통 높이 뜬단 말이야. 북반구에서는. 그럴 때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다. 이런 그림이 이제 또 나와.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태양의 연주 운동은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하루에 1도씩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여 1년 후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고, 계절별 별자리 변화는 지구가 공전하면서 태양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지구에서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계절별 별자리 변화에서 이제 선생님 도움을 안 받고 혼자 공부하면 너무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죠. 계절별 별자리를 관찰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뭐냐? 이제 황도 12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황도가 뭐냐면 우리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면서 이렇게 1년 동안 돌면 지구의 공전 궤도에 이렇게 띠를 두른 듯이 있는 존재하는 별자리들이 있을 거야. 그때 태양이 도는 이 별자리 사이의 이 길을, 천구상의 길을 황도라고 표현하고, 이 황도상에 있는 12개를 우리가 정해서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아예 그냥 그 별자리에 몇 월 달에 보이는 별자리다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자, 근데 이게 몇 월 달에 보이는 별자리냐가 아니고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의 별자리다. 8월의 개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8월의 개자리를 보면 읽어볼게.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가 개자리야. 8월에. 그러면 사실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낮이잖아. 그래서 8월 달의 낮에는 보통 우리는 개자리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8월 즈음에 개자리가 태양 뒤에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가 한밤중에 관찰되는 별자리가 누구냐 그러면 8월 달의 반대편에 있는 염소자리가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는 되는데 나중에 문제 나오면 잊어버리기 쉽게 좀 만들어놨죠. 자, 그래서 문제를 몇 번 이제 풀어보면 이제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1월 달 한번 더 보자. 자, 11월 달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찾아보자. 자, 11월 보니까 천층자리인데 이거는 뭐냐?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볼 때 태양이 11월 달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황도상의 별자리가 11월 달 천층자리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11월 달에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는 누구냐 그러면 태양을 지나서 대각선으로 쭉 선을 그어서
이거 뭐야, 그냥 자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칫 잘못하면 한 달에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대충 하다 보면. 그래서 쭉 그어보니까 반대편에는 5월달이라고 써있는 양자리가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다. 선생님도 그래서 이거 작은 그림 가지고 할 때 이쪽 건지 저쪽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 정확하게 대각선을 그어서 찾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아주 방향을 정하느라고 매우 힘들었어요. 지구과학이 어려운 과학은 아닌데 천체가 좀 많이 복잡해. 근데 선생님이 천체를 좀 명쾌하게 너네들한테 잘 이해를 시키는 편이야. 그래서 잘 이해했을 거라고 선생님이 자부를 해요. 자, 그러면 바로바로 테스트를 풀어줄 거고 앞에서 배웠던 그 내용을 좀 계산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같이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면 기출문제를 꼭 스스로 풀어보고 시험을 보시면 그 어렵다던 천체가 자신감이 붙을 걸 선생님이 확신해요. 1번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와 지구는 완전한 뭐다? 구형이다 라는 두 가지 가정을 세웠다. 2번 에라토스테네스는 원의 성질 중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 원에서 부채꼴이 있다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비례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 방법으로 지구 모형의 크기를 구하기 위한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3번 각 A오 B의 크기는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 A오 B와 무엇으로 엇각으로 크기가 같은 누구를 각 B, B', C, 세타 프라임 하고 똑같은 이제 표현이죠. 을 측정한다. 그림자가 생긴 막대 끝의 각도를 대신 측정한다. 이 말이야. 4번 지구 모형의 크기를 구하기 위한 비례식을 완성하시오. 2πr 대 2πr은 저 구의 저 지구본 크기의 둘레를 얘기하죠. 그럼 둘레 대 자, 뭘 집어넣을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우변에 L 대 괄호 이렇게 써 있는 걸로 봐서 자, L은 뭐예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고 2πr은 전체 원주고 자, 그래서 2πr 대 360도는 L 대 세타와 같다. 이렇게 완성을 해야 되겠죠. 또는 2πr 대 L은 360 대 세타 이렇게 해도 돼요. 5번 같은 경도에 있는 A와 B 지역의 위도는 각각 30도와 33도이고 두 지역 사이의 거리는 약 300km이다. 이때 두 지역 사이의 중심각의 크기를 쓰시오. 자, 두 지역 사이의 중심각은 위도차랑 똑같죠. 그래서 3도. 6번 태양, 달, 별 등의 천체가 천구상에서 동에서 서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현상을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도는 게 엄청 많았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건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 현상을 천체에 뭐라고 한다? 일주운동이라고 한다. 7번 북쪽 하늘에서 별은 누구를 중심으로 1시간에 몇 도씩 회전한다. 자, 북쪽 하늘에서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1시간에 몇 도? 15도씩 회전하는데 이것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8번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날 밤 여러 방향에서 본 별들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에 해당하는 하늘의 방향을 쓰시오. 강의 듣자마자니까 금방 기억나죠. 자, 그런데 또 시험 전날까지 이 기억력을 유지하려면 그림을 그려보면서 동서남북 그려가지고 바라보는 걸 상상하면서 맞춰서 자기가 자신감을 가져야 시험 때까지도 기억을 하게 될 거야. 알았죠? 자, 근데 지금은 기억이 나요. 지금 남쪽 하늘에 지구 반시계 방향 자전과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1번 남쪽 하늘이고 그거와 반대로 뒤돌아섰을 때 반시계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게 3번인데 북극성 중심으로 저렇게 일주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1번의 남쪽 하늘처럼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내려오는 이게 서쪽 하늘이었죠. 그래서 2번이 서쪽 하늘 그 다음에 그거랑 반대로 뒤돌아서서 본 동쪽 하늘이 4번이겠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은 황도 12궁을 나타낸 것이다. 공전과 관계된 거죠. 9번 태양이 전갈자리 부분을 지날 때는 몇 월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자, 이게 이제 직접적인 문제야. 별자리가 가만히 있다고 볼 때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자, 전갈자리가 어딨냐? 전갈자리가 12월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면 전갈자리 부근을 지나갈 때 12월 달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9번 답은 12월이고 자 10번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 이름을 쓰시오. 지금 왼쪽에 아래쪽에 A라고 써 있죠. 그러면 저 지구 자리에서 태양을 지나서 쭉 직선을 이었을 때 7월달이 맞아요. 그래서 자를 가지고 하라 그랬지 선생님이. 7월달에 쌍둥이 자리가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고, 그때 한밤중에 밤하늘에 남쪽 하늘에 잘 보이는 별자리는 또 대각선으로 쭉 선을 그어서 반대편을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자를 가지고 쭉 그어보면 쌍둥이 자리 반대편은 1월달에 궁수 자리가 밤하늘 남쪽 하늘에 나타난다. 이제 암기력 강화 문제라고 써 있는데 외워야 되거나 계산 문제 연습해야 될 때 선생님이 이제 같이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구에서 보면 첫 번째 우리 지구의 크기를 구하는 에라토스테네스 실험이 계산 문제가 이제 있죠.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1번 오른쪽 그림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냐? 엇각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림자와 막대끝을 이은 각도를 대신 재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7.2도다. 2번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거리는 925km다. 3번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한 비례식을 완성하시오. 2파이R 대 어쩌고는 925대 얼마다. 자, 그럼 2파이R이 지금 저 지구의 전체 원주고 925는 저 부채꼴의 호의 길이니까 자, 2파이R 대 360도 전체 중심각은 925대 세타라고 나야 되겠죠. 4번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이제 비례식을 풀어야 되겠죠. 비례식 계산은 360도 곱하기 925, 즉 안에 꺾끼리 곱한 거는 밖에 꺾끼리 곱한 게 뭐죠? 2파이R 곱하기 7.2도에서 등식을 놓고 R값에 대해서 정리하면 선생님이 대신 계산을 해줄게요. 7365km다. 선생님이 외우지 말라고 에라토스테네스 실험값을 안 가르쳐줬는데 이제 여기 나왔네요. 지구의 반지름이 극반지름과 적도반지름이 좀 다르다 하면서 6300 얼마 킬로미터라고 가르쳐줬어요. 자, 근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실험한 값이 7300 얼마야. 매우 근접하죠? 선생님 생각에는 매우 근접한 값을 알아낸 거라고 생각해. 그 시대에 저 정도의 아날로그식 방법으로 알아낸 걸로 치면 아주 잘 구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번 두 막대 사이의 중심각의 크기는 이건 지구 모형 가지고 알아보자 라는 실험 그림이야. 중심각은 지금 햇빛이 A막대랑 평행하게 오니까 저거 각도 하나만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죠. 45도다. 6번 두 막대 사이의 거리는 10cm겠죠. 7번 지구 모형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한 비례식을 완성하시오. 2파이R 대 360은 L 대 세타. 자, L이 10cm이고 세타는 45도다. 8번 지구 모형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자, 이거 잠깐 중지시키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직접 계산해 볼 마지막 기회야. 좀 이따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 줄게. 계산을 해보세요. 자, 파이는 3.14로 하고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그랬으니까 저렇게 계산을 하면 13cm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표는 A와 B 두 지점의 위도와 경도 및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9번 A와 B 지점 사이의 중심각의 크기는 자, 위도차를 가지고 구한다 그랬죠. 경도 말고 경도는 같은 경도상의 두 지점을 가지고 실험해야 좋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위도를 빼면 세타는 37.6 빼기 35.1 하면 2.5도가 나오겠다. 자, 이렇게 태양계가 3강으로 선생님이 이제 준비를 할 건데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1강이 매우 길어졌고 다음 강의는 간단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우리 잘 마무리했으니까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납시다.